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시장이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때문에 역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내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CPI를 확인을 하고 나서도 시장은 그닥 좋은 흐름이 아닌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지금 약간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2,500선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도 어제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827포인트대까지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의 2,500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0선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2,500선이 저항선일지 아니면 이것을 돌파하면 뭔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지지선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기저기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2,5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보여줄지, 코스닥도 최근에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과연 이런 코스닥의 전환 추세도 시장에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이번 주는 일단은 좋지 않지만 다음 주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매수하고 이런 것보다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놓으시고 매수 타이밍을 잘 잡고 시장이 반등할 때 또 함께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가운데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가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박재성 팀장, 정효재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드 종목 10 공개합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SL과 현대공업, YM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큐브엔터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 정효재 팀장의 픽은 네이버, 남선알미늄, CJ제일제당, 넥스틴, 텔레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골라와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로 잘 선별을 했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 지금 밑에 보이시죠? 오픈 채팅방,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로 바로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되면서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박재성 아니면 정효재 두 분의 성함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두 분도 좋은 이 투자 노하우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네, 하셨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박재성 팀장님부터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또 지켜봐야 될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SL 말씀을 SL 이요?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이 다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대감보다는 상승폭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 중에 고무적인 부분은 현대기아차의 오이주 신고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차들의 밸류체인들, 즉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면 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한 주가 그다음에 5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 LED 램프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GM 쪽에 대한 이 판매 증가량도 지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판매가 역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동사에 대한 수익성을 안전하게 마련해주는 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에 대한 흐름을 보신다면은 최근 시장 조정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양극재에 대한 기업들 주가 조정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인데 동사는 시장 역량으로 인해서 약간 소폭 밀린 상황이지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훼손되거나 혹은 추세가 너무 무너지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목으로 작용을 하고 이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매수하시지 말고 현재 주가 32,000원 정도 부근인데 31,000원 정도에서 포트에 조금 분할로 담아보신다면은 기관들과 함께 조금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L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저 네이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 지난 8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2조 2,804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9.5% 증가한 3,30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의 특징은 네이버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 사업 매출이 8,51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입니다. 자,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7.2% 감소를 했는데 경기 침체와 전년도 올림픽, 대선에 따른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주요 사업들은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외인과 메이저들의 수급과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하반기 네이버의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상반기 내에 사내 베타 테스트를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이번 여름 안에 발표를 한다고 계획이 있는데요. 검색 플랫폼의 실적을 생성 AI 도입으로 이 AI 도입을 이용해 파악해 보다 정교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커머스, 광고, 컨텐츠 순으로 다시 한번 검색 플랫폼 1위의 위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또한 네옴시티 프로젝트 및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고 있는 사우디 정부기관의 네이버 방문은 주가의 횡보로 이어가는 이 네이버에서 상승 탄력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를 첫 번째 종목,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유튜브에서 박진영 님이, JYP 님이 궁금한 종목 목표가 질문해도 되나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해드릴 거예요. 많이 써주세요. 자, 다음 박재성 팀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공업. 네, 앞선 종목과 같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시트 쿠션, 내장재, 이러한 등받이, 우리가 차 안에서 쓰고 있는 이런 가죽 시트를 활용한 그런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계열사, 현대 계열사 쪽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자동차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혹은 현대차에 대한 호재가 있으면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 동사에 대한 실적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있는데 순이익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이상 증가한 점이 동사에 대한 기업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동사 자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작년에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에 지분 투자까지 한 상황입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얼마나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에 대한 투자 수익까지 동사에 대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은 원래 장중에 한 번씩 굉장히 큰 폭의 슈팅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한 번씩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좀 단계적으로 좋습니다.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정효재 팀장님. 예, 남선 알미늄 준비했습니다. 남선 알미늄. 현재 시장에서 약 7% 상승을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샤시, PVC 창호 등을 생산하여 건설회사에 주로 납품을 하고 알루미늄 사업과 범퍼 등 자동차용 부품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에게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최근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 범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력 제품인 알루미늄 압출 제품의 수주 역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가율 하락과 인건비, 포장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이 부각이 되면서 동일 업종인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 DI동일 등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폭이 있었는데 하지만 동사는 오히려 이전에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이력 때문에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흐름 때문에 기존 알루미늄의 기업들이 주춤하면서 쉬어갈 때 현재 동사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이전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주고 정고점인 2,800원 구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고점 돌파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YM텍 말씀을 YM텍. 드리겠습니다. 또 2차 전지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그 전기 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가 잘 보존될 수 있게 혹은 물건을 사용할 때 에너지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끔 조절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충전해 놓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 효율을 늘려서 잘 충전해놓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방전되게끔 두면은 그것 또한 문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동사 YM텍의 기술력으로 전류를 차단해주고 전류를 공급해줌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와 ESS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사실 기업들 순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경우 동사는 23%, 그다음에 작년에는 30%에 대한 순이익률을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 침투율,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은 부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확대로 동사에 대한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포트에 편입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더 알려주시고 싶었지만 시간을 보시고 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차트 흐름 좋다, 박스권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세 번째 종목 CJ 제일제당 준비했습니다. CJ 제일제당. 자, 현재 시장에서는 흑해 곡물협정, 슈가 인플레이션 등 식품 사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1위의 식품업체인 CJ 제일제당 준비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은 1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식품 수요 감소, 예상보다 더딘 바이오 시장 회복과 원가 부담 장기화가 반영되면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사의 해외 식품과 관련한 실적 성장은 여전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식품업체의 주요 타겟인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 지역에서 침투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턴어라운드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의 가장 큰 매력은 오랜 기간 구축해놓은 브랜드 파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브랜드 파워를 비롯해서 또한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동사의 수익률 또한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부담은 2분기부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며 밸류에이션 역시 PER 8.6배로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저가 매수로 접근하기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제일제당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박재성 팀장님 종목을 가기 전에 박진영 님이 실제로 질문을 주셨어요. YM텍 목표가가 궁금하다. 지나긴 했는데 제가 질문 달라고 했으니까 뭐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YM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대비 저는 퍼센트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약 30% 이상의 목표가는 설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30% 정도 상향한 목표가. 그리고 바로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다음. 네, 네 번째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틱스. 자, 동사는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 상한가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협동 로봇을 주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협동 로봇이 무엇이냐면 로봇 안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들 공장 안에서 우리가 생산을 도와주는 기계 같은 것들을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협동 로봇은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인데 우리가 옛날에 기사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가 로봇 안에 타서 움직이면은 큰 로봇이 함께 움직인다거나 예. 혹은 택배를 옮기거나 큰 무거운 이삿짐 같은 것들을 옮길 때 내 힘이 아닌 로봇을 입고 들거나 일어서면은 더 큰 무게의 짐을 들 수 있는 뭐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콜옵션을 행사할 시 동사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까지 남아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투자에 대한 타이밍과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로봇 관련주들, 로봇 산업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IPO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지금 관심을 가져두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다시 보자라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받고 이번에 정유재 팀장님 예, 네 번째요. 반도체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자, 반도체 전공정에서 나오는 이제 수율에서 40% 정도가 회로 패턴 결합에서 문제 발생이 되는데 그 패턴 결합을 검출하는 업체로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에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 제한 조치가 계속되면서 신규 3D 웨이퍼 검사 장비의 수주 또한 가시화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양호한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육성하기 위해 5년간 1,4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고 이 해당 지원에 대한 반사이익이 동사인 넥스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또한 눈길이 가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개인과 양기 간의 매도세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반도체 투자 축소에도 동사는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등으로의 저변 확대와 장비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준비 중인 동사는 이 현재 상황, 현재 주가의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자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인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또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큐브엔터 말씀을 엔터주,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데 한학령과 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자, 동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매출 좋게 나오고 있고 네. 흑자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에 대한 팬텀이 동사에 대한 매출과 실적이 굉장히 큰 폭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음반, 공연, 콘서트,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IP 수익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 엔터주에 대한 모든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터주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굵직한 엔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큐브 엔터에 포함되어 있는 아티스트, 여자 아이들 중에서 중국인 멤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인 멤버를 통해서 중국 쪽 계약과 다른 중국 쪽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아이돌로 통해서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점이 아니라 큐브엔터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인 멤버 광고 계약을 해줄 테니 다음번 광고도 우리랑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아티스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굵직한 엔터 종목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동사는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성장성을 주가로 판단했을 경우 현재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아이돌 모델로 해가지고 땡. 코스메틱 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효지 팀장님 5번째요. 두 번째 반도체주 텔레칩스 준비했습니다. 텔레칩스. 네. 자, 동사는 지능형 차량과 스마트홈 솔루션을 위한 반도체 개발 및 설계 등을 영위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자, 현재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고성능 칩을 개발하며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현대 기아차 중심의 국내 고객 중심에서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등으로 글로벌 OEM 및 1티어급 업체로 고객 다변화까지 추진하면서 미래 성장성까지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기존 인포테인먼트 AP 중심에서 차량용 MCU, ADAS 등 차량 내 반도체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하면서 실적 성장 모멘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작년 초 주가 고점을 찍은 이후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하지만 1분기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 모두 12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를 떨쳐내고 상승 추세로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5년까지 100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동사의 핵심 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과 주력 제품인 차량용 반도체를 필두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린 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미국의 시장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경기 침체의 불안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시장을 오늘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5월 정말 시장이 참 어려웠다, 방향성이 참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방향성이 없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도 종목 장세가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던 4월 상승의 역풍을 그대로 5월 시장이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2,50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던 코스피, 오늘은 0.5% 추가 하락하면서 2,4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07% 하락하면서 82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별 종목들 각자만의 이유로 오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겠죠?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툭하면 빌보드 차트인 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리가 없었겠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 어제 시가나에서도 상한가를 가졌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놓고 보게 된다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5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500%가 증가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도 430% 늘어난 300억 원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엔터 관련주들의 좋은 소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븐틴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로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해줬고 피프티도 빌보드 핫백에서 19위로 껑충 올라서면서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제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인 플랫폼 플로의 재생 데이터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도 반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K-팝의 인지도가 글로벌에서 보다 널리 알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K-팝 가수들의 빌보드 차트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12%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2%, 그리고 판타지오도 2.6%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SM은 1.95% 하락하면서 10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G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삼성전자와 5G 협력 강화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5G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기대감이 시장에는 번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의 파트너십에 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글로벌 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항이라던가 물류단지, 또 고속도로와 철도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9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사전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5G가 될 거라는 업계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5G가 최신 물류 인프라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5G 협력 수요가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가레인이 1.48% 오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5%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1,6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솔리드도 0.76% 소폭 오른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루원과 FR텍 오늘은 현재 1% 내외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가 투자했던 대만 기업이 프랑스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투자한 대만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유럽 내 기가 팩토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이 프랑스로 확정이 되면서 관련 소식으로 오늘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공장을 통해서 프롤로지움은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 기업으로 우뚝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 현재 주가 상황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6%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합니다. 박재성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와 DI-동일, 라운텍, 코스텍시스, 로보스타 이렇게 5가지 주셨고 정효재 팀장의 픽은 BMT, 현대건설, KPS, 비츠로테크,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여기 보이시는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공개가 됐는데 이걸 딱 스마트폰으로 인식하시면 함께 이동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아니면 문자로 박재성 아니면 정효재 이렇게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정보 많이 준비하셨죠?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6번째 종목이죠. 네, 후반전이라고 할까요? 네. 뒤에 5가지 종목들은 그동안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DA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극재 소재에 대한 기업들 조정이 나올 때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장비 사이클이 확실하게 업사이클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 진짜 싸졌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꼭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꼭 편입을 해 놓으셔야 되고 네. 그 한 종목 안에 편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노칭 장비 쪽, 레이저 노칭 장비 쪽을 LG 엔솔 물량을 공급받아서 LG 엔솔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LG 엔솔에 대한 물량을 수주받아서 그다음에 LG 엔솔 배터리를 만들고 그에 대한 매출이 앞으로 1분기, 2분기에 대한 매출 실적으로 나올 텐데 이미 전년 대비 매출을 넘어선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시 3, 4분기에 안정적인 수주와 안정적인 공급 계약만 맺더라도 올해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기업의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에 반증되는 뜻으로 원래 동사 자체는 증권사에서 그렇게 커버를 하던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다시 이 종목을 커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한 발 더 나간다면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사에 대한 주가 흐름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자, BMT 준비했습니다. BMT. 자, 동사는 배관 자재와 전기 통신 자재를 다양한 분야에 공급하는 네. 기업입니다. 자, 1분기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385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60% 증가한 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석유화학, LNG선 등을 중심으로 확보한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면서 좋은 결과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 사우디에서 우리는 아람코 기술 품질 통과 인증을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람코로부터 피팅, 밸브 등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국내 건설사에 납품이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안전한 신규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동사의 주가 구간은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인 이전 고점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재 주가는 고점이라는 평가보다는 고점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다,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4,000원 전후 구간에서 포트에 편입을 해 놓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BMT 지금 위치 딱 적당한 시기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DI 동일 말씀을 DI 동일.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원래는 방직 기업인데 네. 자회사가 동일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혜를 동사의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5,500억 정도 되는데 말씀드렸던 DI 동일과 그다음에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건물만, 본사 건물만 매각한다 하더라도 1조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는 네. 점을 감안했을 시 정말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에서는 본 비즈니스 모델이 방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그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 아직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자, 양극재, 뭐 다른 소재 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알루미늄에 대한 반등, 알루미늄 종목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 주에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시 동사는 차트 분석보다는 그냥 저평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크게 가격 상관없이 충분히 매수하셔도 또 비중 있게 매수하셔도 후에 정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말 큰 수익은 잦은 매매보다는 한 번씩 연애 뭐 몇 번씩 매매하는 정도의 그런 매매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동사가 딱 거기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금리 동결,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 만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평가 종목들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담아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I 동일 중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 예, 현대건설 준비했습니다. 현대건설. 자, 현대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자, 동사의 외형 성장이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 부분은 지난 3년간 연평균 2.6만 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이 수치는 이전 3년 평균의 2배 규모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매출액 증가폭 또한 더 가팔라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플랜트 부분에서는 대형 해외 공사 공정 본격화의 작년 말 수주한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또한 조기 매출화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기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원가율 부담이 여전하지만 압도적인 외형 성장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반기에는 한국에서의 네옴시티 설명회에 따른 수혜와 해상풍력, 원전, 호주 및 미국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이 동사의 박스권 주가 흐름을 상승으로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CPI처럼 조금씩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레벨업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부가 가치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마련하는 동사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니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자, 이번 세 종목은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라운텍 라운텍.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삼성과 현대에 대한 수주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가가 한 5,000원 정도였고 제가 2배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드렸는데 오늘도 한 차례 상향을 시켜드리려고 나왔고 네.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우리가 적용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 혹은 웨어러블, 그다음에 뭐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자기기가
더 작아지고 그다음에 더 높은 화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디스플레이가 아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시장에서 필요하게 된 상황이고 높은 기술력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맞춰서 삼성의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현대에 또 납품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굵직한 두 대기업을 등에 업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궤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신다면 제가 상장 이후 그 다음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이 하한가입니다. 제가 하한가 이후 그 다음날 말씀을 드렸고 2배 이상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가 13,000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1차적인 목표가를 14,000원 이상까지 상향시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텍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정효재 팀장님, 예, KPS 준비했습니다. KPS. 자, 동사는 OLED 장비 개발 공급업체로 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3월 100% 자회사로 편입한 네. 세리기텍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자회사 세기리텍은 LFP 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진척도가 빠른 회사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동사의 기술은 배터리셀 단계에서 화학적 반응을 활용해 물리적, 열적 충격 없이 고순도의 소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불순물로 인한 추가 공정을 줄이고 소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술을 활용해 정부 출연 기관과 공동으로 LFP 배터리 재활용 사업 연구가 예정되어 있고 동사의 허가 부지 내에 약 5,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연내에 파일럿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형제 박스권의 주가에 탄력성을 더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회사뿐만 아니라 본업 또한 글로벌 FMM 제조사에서 인정받는 8세대 OLED 인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8세대 OLED 투자가 유력함에 따라서 동사의 본업은 성장 가능성을 넘어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자회사의 가치와 본업의 정상화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주가 구간은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KPS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네, 9번째 종목으로 코스텍시스 말씀을 코스텍시스.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반도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냐, 뭐 공급이 안정화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업황이 다시 살아나냐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저는 전력 반도체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종목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텍시스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핫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동차, 전기차 등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우리가 뜨거워지면은 핸드폰 빨리 닿는 현상, 핸드폰 꺼지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 나오면서 교체 주기가 잦아집니다. 스마트폰 한 2년 쓰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들 때문이죠. 열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방전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력 반도체를 투입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더 높은 열을 받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앞으로 완성차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사에 대한 고객사가 흘러 들어가서 현대차에 납품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시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앞으로 더 많은 뭐 디젤 차량들까지 납품된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3,600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로 한 4,500원 정도까지 홀딩해 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텍시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전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효재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비치로테크 준비했습니다. 비치로테크. 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비치로테크 목표가 달성해서 추가적인 코멘트 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장의 자금 흐름이 핵 융합 발전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핵 융합 에너지는 AI와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네.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될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인즉 이제 시작한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 탄력성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프랑스에 건설 중인 국제 핵 융합 실험로의 진단장치 보호용 1차 벽 제작 사업자로 2022년 선정이 됐고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전 세계 총 6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최종 사업자로 낙점을 받았습니다. 자, 진단장치에 들어가는 총 82개의 1차 벽을 비츠로테크 동사가 제작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핵융합 발전과 관련한 최초의 상업적 계약으로 앞으로의 선점 효과까지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주가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보유하면서 두꺼운 매물대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의 매물대만 땡. 네, 여기까지 분할해서 차근차근 모아보자. 비츠로테크 소개받았고요.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인데 계속 반복드렸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네. 또 좋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로보스타 말씀을 로봇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로봇주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로보스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좀 흘러가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 IPO 시작된다는 뉴스를 어저께 여러분들 검색하신 분들이랑 보셨을 텐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본격화에 나선다는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코스피 예심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나왔고 그리고 두산 계열사에서 두산 밥켓 이후에 7년 만에 IPO에 나서는 만큼 동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는 뜻은 그만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로보스타를 말씀드리냐. 로보스타의 현재 CEO, 오너분이 전 두산 로보틱스의 대표이사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시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둘의 협력 관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로보스타 역시 구강모 회장이 지분을 취임 당시 지분을 획득했다라고 공시할 정도로 로봇 관련해서 조금 더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영향으로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에코프로 영향으로 시장 밀릴 때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34,000원 부근인데 한 33,000원에서 32,000원 부근에 포트에 편입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로보스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준비했습니다. 엔터주. 자, 모두가 알고 있는 블랙핑크와 지드래곤이 소속된 회사인데요. 자, 하지만 오늘은 이 두 아티스트에 주목할 게 아니라 오늘 자정에 발표한 베이비몬스터 신입 걸그룹에 주목할 네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베이비몬스터는 YG가 블랙핑크 이후 약 7년 만에 발표하는 걸그룹으로서 데뷔 전부터 K-팝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국내 걸그룹 중 가장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돌파를 했으며 영상 합산 조회수 또한 단 127일 만에 4억 뷰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받는 대형 신인 걸그룹의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죠. 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8% 상승한 1,575억 원, 영업이익은 497% 상승한 3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리오프닝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블랙핑크와 트레저 투어가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면 자, 지난 4분기부터 큰 위기 없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며 확실한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하지만 61선 이평선 굳건히 지켜주면서 탄력적인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올해 지드래곤 컴백 및 베이비몬스터 데뷔로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많아지면서 더 큰 상승 탄력. 네, 좋습니다. 자,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 YG 엔터테인먼트 실적도 잘 나왔죠.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 탑픽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주셨고요. 정유재 팀장님은요?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2,500원인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 넘고 있기 때문에 76,000원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보스타와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오늘 탑픽을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종목 소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